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267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계약 과정의 모든 것을 증거로 보관하라. 모델하우스 안에서는 사진도 영상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사진이든 영상이든 구석구석 찍어놓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미니어처는 분양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찍어놓은 사진과 영상은 증거물로 남기 때문이죠. 모델 하우스에서 받은 카탈로그나 광고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받은 명함도 다 보관해야 하죠. 분양 대행사 직원의 얘기도 모두 녹음하고, 중요한 건 아예 사인까지 받기 시작하면 절대 거짓말로 영업은 못할 것입니다. 당신 그 얘기 서면으로 하고 지장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추궁하면 직원은 없는 얘기로 현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셋시가 3중창이라면 2중창보다 단열 효과가 훨씬 좋고 그만큼 난방비가 절약되죠. 물론 3중창이 2중창보다 비쌉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셋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설령 물어본다고 해도 분양대행사 직원은 당연히 3중창이죠. 그것도 최고급 무슨 메이커 것으로 시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를 가보니 웬걸 3중창은커녕 2중창도 아니고 달랑 한 겹인 경우도 있습니다. 셋시 메이커도 대행사 직원의 말과는 다른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에 대고 항의해봐야 우리가 언제요? 하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파트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니 아무리 주장해봐야 법정에서도 안 먹힙니다. 대행사 직원의 말과 실제가 다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한다고 해놓고서는 인조 대리석을 쓰거나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해놓고서 일반 자재, 심지어는 재생 자재를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석이 천연인지 인조인지도 잘 구별 못하지만 설령 발견해서 건설사에 따져봤자 우리가 언제요? 증거 있어요?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말을 듣고만 믿지 말고 녹음을 하든 내용을 적어놓고 이름과 사인을 하라고 하든 증거를 꼭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못 믿겠다면 분양 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확인하고 따져봐도 의심이 간다면 혹은 정말로 내가 잘 사는 것인지 속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분양받지 마십시오. 아파트를 사놓기만 해도 오르던 시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던 시절에는 선분양제 분양을 받지 않고서는 새 집을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분양에 당첨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죠. 오죽하면 판교 로또 같은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공급 과잉을 걱정해서 정부가 공급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새 아파트마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물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설사에서는 대폭 세일을 하고 각종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절반 정도를 보증금으로 낸 뒤에 일단 2에서 3년 살아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면서 2에서 3년을 기다려야 집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일단 2에서 3년 살아본 다음에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라면 굳이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제는 실제
다 만들어진 집을 직접 구경하고 확인하면서 어떤 집을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게다가 분양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집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많은 건 아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지 조건이나 상징성이 워낙에 뛰어나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받지 않는 A++과 같이 옆에 플러스가 여러 개 붙을 정도의 소수 아파트를 빼고는 미분양이 넘치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제품을 보고 사는 게 인테리어 구경에 불과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는 것보다는 100배는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속지 않고 잘 구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 다 만들어진 집을 보고 사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여덟 번째, 아파트의 재구성. 착한 아파트는 그냥 오지 않는다. 내가 살게 될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에 관여하는 사람이란 조직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갖가지 거짓말이나 기득권, 각종 이권 등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죠. 무관심한 상태이거나 그 구조를 모르면 얽히고 설킨 복마전이지만 알고 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실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며 한 번 더 읽어보길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즉 입대위는 아파트 안에서 유일하게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치기구입니다. 입주율이 50%를 넘으면 선거를 통해서 각 동별 대표자, 즉 동대표 한 명씩을 선출하고 이 동대표 중에서 회장과 감사, 총무와 같은 임원들을 다시 선출하여 구성됩니다. 입대위가 선출 및 구성되면 관할 구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입대위 구성을 신고하면 그때부터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입대위는 아파트 안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입대위가 만지는 돈의 규모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죠. 한 세대당 평균 관리비, 즉 각종 고용 및 용역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를 월 15만원 정도로 가정해 보십시오. 1000세대 아파트라면 공용 관리비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입대위에 달려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올바르게 쓰인다면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겠지만 공개를 꺼리고 입대위 회의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결정을 해 나간다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각종 관리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입대위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부분 정말로 관심이 없죠. 그렇다고 입대위를 믿어서 안심하고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입대위를 신뢰하지 않으며 입대위 임원들이 기득권이나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뭐 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어? 라는 게 주민 대부분의 심리이죠. 불신하고 있지만 자기가 나서기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든 입대위 임원 가운데 직장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무직자가 많으며 노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시간도 많죠. 사회 경험도 풍부하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입대위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현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입대일을 장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마다의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입대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허용하는 곳도 있죠. 어떤 단지에서는 규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임원 자리에 눌러앉거나 아예 규약을 고쳐서 계속 연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송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상적인 해임 투표를 통해서 쫓겨난 회장과 감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임기는 다 채워보자, 이런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입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입대의 임원들이 가진 또 한 가지 문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지식이 의외로 없다는 점이죠. 물론 꼭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임원을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잘 몰라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입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아파트 관리나 운영이라도 잘 알아서 해야 할 텐데 봉사하는 자세도 아니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입대위에 관한 정보를 감추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떳떳지 못한 그림자와 함께 아파트에 대한 무시까지 타로날까봐 그런 것 아닐까요? 반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입대위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아파트의 주거 환경은 날이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입대위가 입주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면 아파트에 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에 얽힌 문제는 얼마나 많은가. 쾌적한 생활 환경,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도로와 버스 노선을 비롯한 교통 문제,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 등 열정이 넘치는 입대인은 사소한 문제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건설사, 관리사무소, 관할 구청 및 시청, 교육청, 주변 업체, 버스 회사를 바쁘게 쫓아다닙니다. 왜 이런 입대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요? 앞서 여러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분명 입주민들의 책임이 큽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입주민과 아파트의 관계도 딱 그렇습니다. 입대위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아파트는 늘 시끄럽습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고 때로는 충돌도 불사하죠. 일을 하다보면 입주민들 사이에서 갖가지 이견이 생기고 위견 충돌이 벌어집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입대위에 관심이 없으면 입대위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워? 귀찮아 죽겠네 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를 추진하려고 해도 총회든 투표든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입대위는 힘이 쭉 빠지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쳐 나가떨어진 자리는 이건에 탐을 내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입대위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용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일까요?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수준에 따라 어떤 입대위가 들어서느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277페이지 다음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